2025년로 알려진 성간 천체의 고해상도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사미아의 ATLAS 이미지는 심우주 추적 프로그램과 관련된 독립천문학자들과 천문대들 사이에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홍보용 이미지도 아니었고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특정 관측기간, 즉 태양 복사량이 높은 영역을 통과할 때 촬영된 기술 기록, 즉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과학에서 혜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라이 ATLAS가 그저 또 다른 성간 혜성에 불과했다면 지금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 발견 당시 분류는 간단했습니다. 성간 물체, 쌍곡선 궤적, 혜성 핵일 가능성, 이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태양열에 반응해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는 얼음 천체. 드문 현상이지만 당시 모델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대중은 이를 받아들였고 언론도 이를 반복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다른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미지들은 그러한 서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들에서 보이는 것은 태양에 접근하는 물체의 희미한 구름이 아니라 코마가 점진적으로 팽창하는 모습도 아니고 태양풍에 의해 길쭉한 꼬리 모양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패턴도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은 과도하게 정의된 핵심 가장자리가 격렬한 승화를 겪고 있는 천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롭습니다. 일부 시퀀스에서는 광도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활동적인 혜성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혜성은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별에 접근하면서 표면이 점차 붕괴됩니다. 얼음이 승화하고 물질이 떨어져 나가며 형태가 변형됩니다. 바로 이러한 변형 과정이 수십 년 동안 관측되어 온 전형적인 혜성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혜성의 움직임은 매우 잘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기술적인 경보를 발령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나이 아틀라스의 경우 이는 최소 변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편차. 최근 이미지 중 일부는 물질이 무질서하게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점처럼 집중된 방출 영역을 보여줍니다. 연속적인 꼬리 형태가 아니라 특정 활동 영역인 것입니다. 이는 현행 모델에 더욱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를 시사합니다. 방향 안정성 혜성은 에너지를 어디에 방출할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응하고 변경되고 분해될 뿐입니다. 사진으로 판단컨대 사라이 ATLAS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할 수 없는 기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얼음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물체가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구조적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그 구성이 알려진 혜성에서 관측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천체는 사실 고전적인 의미의 혜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적인 설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미지는 존재합니다. 촬영된 것이고 실제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위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범주에 이미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관련 기관의 반응은 논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복잡성을 줄입니다. 간략한 공지, 일반적인 분류,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전혀 강조하지 않음.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천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존 범주에 도전하는 대상들은 과학계 내부에서는 제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대중에게는 단순화된 형태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담론 억제 전략입니다. 음모론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중함이 중요한 예외적인 현상들을 은폐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라이 ATLAS는 객관적으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 궤적은 이미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태양계 밖에서 와서 태양계를 고속으로 가로지르며 알려진 어떤 항성계와도 연관성이 없는 명확한 기원을 가진 물체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주목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된 이미지들을 통해 자연 분해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 초기, 분류는 설명에서 장애물로 바뀝니다. 기술 분야 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혼돈적 변동의 부재 활동적인 혜성에서는 표면의 작은 불규칙성으로 인해
물질 방출량의 눈에 띄는 변동이 발생합니다. 사나이 아틀라스 해성의 경우 특정 영역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찰되는 일관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관성은 문제가 됩니다. 일관성은 이러한 유형의 자연체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구조적 제어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모델, 매개 변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SARI ATLAS를 단순히 해성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용어는 일종의 인지적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안심시키고 화제를 종결짓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향후 분석에서 이미지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된 해성과 직접 비교하며 이러한 가설의 물리적 한계를 검증하면 갈등의 원인은 사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틀이 무너질 때 더 큰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SARI 아틀라스에서 얻은 새로운 이미지들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논쟁은 철학적인 것에서 기술적인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시각적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데이터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해성 기록과 비견될 만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직접적인 비교에서 불편함이 커져간다. 첫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의 수준 활동적인 해성, 심지어 가장 밀집된 해성에서도 핵은 승화로 생성된 가스와 먼지 구름인 콤에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3I ATLAS 해성의 최근 여러 관측에서 핵은 놀랍도록 안정적인 윤곽을 가진 집중된 중심 영역으로 여전히 관찰됩니다. 이는 흔하지 않은 현상이며 예상치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히 거리나 관측 각도만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그 행동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트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균열이 생기고 조각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열적 혼란은 사실상 물리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SARI ATLAS의 경우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줍니다. 국지적이고 반복적인 배출 항상 물체의 유사한 영역에서 시작하여 추정된 회전과 일치하는 강역으로 측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다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규칙성, 무작위적인 분해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밀도가 높은 물질에 집속된 제트를 가설로 제시했지만 이 설명은 관찰된 또 다른 요인과 곧바로 상충됩니다. 분출된 물질의 분산도가 낮은 일부 물질은 태양풍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오랫동안 응집력을 유지하며 퍼져나가는 꼬리를 형성하는 대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도 측정된 적이 있지만 해성에서는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눈길을 끄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밝기 안정성 해성체에서는 승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밝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SARI ATLAS 해성의 경우 특정 광도 곡선에서 태양 복사량이 증가하는 조건에서도 비정상적으로 안정적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는 활동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좁은 범위 내에서 통제된 활동, 실제로 이는 세 가지 가능성을 재검토하게 하는데 이 세 가지 가능성 모두 단순화된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물체는 가지고 있다 물리적 구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해성 중 어느 해성보다도 댓글 행태에 대한 현행 모델은 공개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다. SARI ATLAS는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물리적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지들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모두 시간과 신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영향은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에 더욱 깊숙이 새우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SARI ATLAS를 해석하는 방식은 반복되는 인간의 패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것을 익숙한 범주에 맞추려는 필요성 데이터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 정치, 기술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발생합니다. 무언가가 예상과 다를 때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복잡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서리나이 ATLAS의 경우 이러한 축소는 어휘에서 드러납니다. 혜성이라는 단어는 안심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종결짓는 것이죠. 일반 대중에게 혜성은 아름답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 개념적으로 무해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수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는 의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물리적 속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이 천문학적 신기한 현상에 대한 영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현실이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에 들어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분석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는 표면적인 설명 너머로 이러한 유형의 단절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분야 외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정보 하나가 있습니다. 물체의 태양 활동 변화에 대한 반응 시간 해성에서는 태양 활동의 변화가 종종 빠르고 불규칙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서리나이 ATLAS에서는 특정 반응들이 마치 열 감소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처럼 지연되고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혜성의 내부 구조가 단순한 얼음과 먼지 덩어리보다 훨씬 더 복잡함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추측이 아닙니다. 이전 기록들과 직접 비교한 결과입니다. 뚜렷한 핵, 국지적인 방출, 부분적인 밝기 안정성, 그리고 특이한 열 반응을 종합해보면 이 혜성은 오해받는 혜성이 아니라 바로 잘못 분류된 품목,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분류는 현재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결론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의 장이 사실상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적인 수정도 없고 이상 현상에 대한 강조도 없습니다. 마치 이미지가 부차적인 세부 사항인 것처럼 기존의 명칭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지정합니다. 표준적인 설명이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과잉 때문에 실패하기 시작하는 지점 말입니다. 예외 사례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는 관찰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환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어떤 개념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 도전을 무시했을 때 발생하는 대가를 드러내는 무언가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서리나이 ATLAS의 경우 가장 큰 불편함은 우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이미지 및 기술적 비교를 검토한 결과 가장 불안한 점은 서리나이 ATLAS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다음에 발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 현상을 끝까지 추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백한 불일치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중립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델이 실패하기 시작하더라도 모델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결정입니다. 과학의 역사는 이러한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갈릴러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했을 때 문제는 그가 본 것이 아니라 그 관측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것이었다. 고전 역학이 특정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을 때 양자 물리학은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탄생했다. 진보는 결코 아니란 확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불충분한 설명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서리나이 ATLAS는 이러한 전압 유형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구조적 안정성, 국지적 방출, 그리고 감소에 된 열적 거동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혜성이라고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한 오분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인지지연이는 결국에는 제시되어야 할 질문들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미뤄질수록 답변에 드는 비용은 더욱 증가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성간 물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흔하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탐지, 분류 및 분석 기준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는 기초 천체 물리학부터 행성 방어 프로그램, 항성 형성 연구 및 태양계 역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좀 더 심오한 영향이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철학적 영향. 세라이 애틀라스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모델에 대한 의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세기 동안 묵묵히 거의 자동적으로 품어왔던 생각, 즉 우주는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라는 생각에 도전합니다. 물질이 의도 없이, 새로운 조직화 없이, 알려진 힘 이상의 어떤 반응도 없이 움직이는 무관심한 상태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사진들은 그 반대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틈새를 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태양계 밖의 물체가 일관된 행동, 비정상적인 안정성, 그리고 무작위적인 분해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 질문은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에서 어떤 종류의 우주가 이러한 존재를 허용하는가로 바뀝니다. 이러한 질문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개적인 소통이 여전히 신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한 환상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의 범위를 통제하기 위해 제도적 과학은 일단 제기된 특정 질문은 쉽게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대중이 특정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주 속 인류의 위치에 대한 이해 방식까지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세라이 애틀라스는 결국에는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설명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분류되거나 재해석되거나 모델에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이미 무언가는 변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우리가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명칭에 의존하는지, 그리고 심층적인 조사보다는 안심이 되는 설명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천문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똑같은 행동을 할까요? 경험, 결정, 또는 분명한 변화의 징후들을 기존의 범주에 넣어버리는 이유는 단지 확신을 바꾸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우주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주는 그저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외부에서 온 물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까지 설명해온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의 모델에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궁극적인 질문은 세라이 애틀라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답은 함께 고민할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